활적 묘행무주분 오늘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대승정정분에서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했을 때 관념, 개념, 신념 같은 이야기들을 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왜 관념이 생기는가? 왜 사람은 그 관념들을 보편화된 개념으로 어,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상상의 차원까지 합쳐져서 신념화되느냐는 이야기는 차츰차츰 더 하게 될 거고, 일단 이제 금강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를 했고, 개념의 신념에 집착해서는, 즉 아라는 뭐냐면 신념, 아트만이라는 신념, 부드갈라라는 신념, 사토와라는 신념, 치유와라는 신념에 뭐냐면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여열반이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 신념화되면은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만 먼저 우리가 일단 확인하고 사장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묘행무주분 제사 부차 수보리 보살의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서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살은 법에 있어서, 법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부처님 가르친 법하고 여기서의 법은 다릅니다. 여기서의 법은 어, 존재, 사건, 현상 등과 같은 법이라는 말을 일반 용례로 쓸 때의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산스크리트 본을 보면은 이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와스투라는 이야기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사상입니다. 사상, 일사자의 모습상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건은 또 이거하고 좀 다른데 사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사상에 마음을 두어서 집착해서 보시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을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상도 좋고 상도 좋고 이거에 대해서 산스크리트 번은 어떻게 돼 있다, 한역번은 어떻게 돼 있다, 한역번의 각 기어의 번역은 어떻게 돼 있다는 이야기로 쭉 이야기하면은 문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재밌는데 여러분들하고는 뭐그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강경 공부를 하면서 어, 사실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가 마음씀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은 대폭 줄이지만은 사상이라 했을 때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진실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진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양상에 있어서 그 사건의 양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체험하느냐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사건을 경험하게끔 돼 있어요. 사건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땅히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머무는 바 없이를 알려면은 머무는 바 없이를 알아야 되겠어요? 머무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머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머무는 바 없이는 알려면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머무는 것이 없는 것이 머무는 바 없기 때문에, 머무는 바 없다는 말은 머무는 바 없는 것 자체를 알려고 하시면은 공부하는데 큰 패착을 가져오신다. 패착. 그러니까 한되게 쑥 뛰어넘은 거죠, 그죠? 그리고 공부는 안 됩니다. 머무는 바 없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머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집착 없이 하면은 집착 없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집착을 알아야 되겠어요?
집착을 알아야 집착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부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동아시아 불교 넘어오면서 이 무의자연, 도교하고 이게 결합되면서 자꾸만 무자의 함정에 지금 빠져요. 무자의 함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 새길 때도 무아니비설신이 하잖아요. 아니비설신이가 없다라는 경지는 아니비설신이가 없겠어요. 아니비설신이를 잘 알아서 그것을 초월한 거야. 그것을 초월한 것을 무아니비설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니비설신이를 잘 알아야지. 즉 아니비설신이에 우리는 구속되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를 가지고 즉 내 몸과 마음에 나는 어떻게 구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무아니비설신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냥 무아니비설 아이고 아니비설신이는 그냥 그 가르치면 내비두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그거는 뭐냐 바른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하니까 어떻게 머무르는 거야? 행어보시 보시를 행할 때 머무는 바 없이 그죠? 자 머무는 것은 내가 그렇게 머물러요 어떤 마음의 작용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머물러요. 머무는 것은 어떤 행위 작용이 일어날 때 머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작용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머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머무는 바 없이 했을 때 무엇에 머무느냐 했을 때 법에 있어서 사상에 있어서 사실에 객관적 사실에 있어서 주관적 진실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뒤에 따라오는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및 촉법 보시돼 있잖아요. 그죠?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고 성향 및 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고 색성향 및 촉은 지금 우리가 육경이라 부르죠. 6가지 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대상. 색성향 및 촉법은 6가지 대상이단 말이야. 대상은 주관적 진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주관적 진실이라고 그냥 대상만 놓고 보면 객관적 사실이죠. 대상만 놓고 보면은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주관이 되지만은 대상만을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은. 그러니까 우리가 색할 때 빨간색을 놔두고 이게 어떤 색입니까? 라면은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지? 빨간색입니다 하지. 왜? 이 빨간색이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 색이라는 대상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다 그것이 빨간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물론 이까지 빨간색입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왜 이걸 빨간색이라고 사람들은 개념 지었지라고 이야기가 들어가면 더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 빨간이라고 관념 지어진 것, 개념 지어진 것은 어떤 관념에서 빨간이 되었을까? 라는 것은 뭐 언어학적으로 그다음에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은 빨간색, 파란색 뺑뺑뺑 돌잖아. 또 왜 그래요? 이발소라서? 어. 그게 뭐냐면은 개념적으로 우리 업소는 뭐냐면 청결하고 위험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발소를 가본 지 참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제일 겁나는 게요. 요즘은 이제 이발소 어릴 때 가면은 남자 이발소는요. 갑자기 머리 다 깎다가 말고 있잖아. 갑자기 사람을 눕혀요. 눕혀가지고 면도를 해준다. 칼을 들어요. 내 목에 칼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내 목에. 여러분 그거 섬뜩하죠?
그 사람들과 편안하다고 남자들 턱을 내는데 이 면도칼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게 내 목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내 목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해코지를 하려면은 우습게 되잖아. 예, 그런 거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적어놔 이발소모에다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으니까. 어? 우리가 적색 왜 적색 뿌리겠어? 왜 뭐냐면은 녹색 뿌리겠어? 어. 적색 불은 경고에 해당되고 그죠? 신호에 있어서 녹색 불은 편안한 거에 해당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나라는 적색을 평화로 생각하는 나라도 있어요. 관념에 따라 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빨간 등대, 하얀 등대 있죠. 그 가시면서 사진 찍고 막 가죠. 등대가 앞에 가서 속초 놀러 가면은 등대들 많이 가잖아. 왜 빨간 등대, 하얀 등대가 있어요? 그 배들 상행 하행을 표시하는 거예요. 배들 상행 하행. 배도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 바다에 우리 도로처럼 선 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충 이쪽 등대 쪽으로 오는 것은 뭐냐면 하행하세요. 이쪽으로 하면은 상행하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빨간 하얀 거를 뭐냐 붙여놓는다. 다 개념 있죠. 우리가 잘 모르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 관념도 있고요. 그게 개념화된 것도 있고 뭐 돼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실은 말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말이 되는데 이거 뭐 차츰 건강경 하면서 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차츰 하게 되는데 이러니까 아니 갑자기 우리는 건강경 하면 육조가 깨달은 그 경인 줄 알았는데 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은 아니, 육조 시대에는 건강경을 잘 몰라서 육조 항상 여러분 창조는요 아는 데서 창조가 안 일어납니다. 잘 모르는 데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조라는 게 종국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하는 게 창조겠어요. 그게 중국 불교에서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중국에서 잘 받아들였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받아들였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라고 받아들인 세월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후한시대 불교가 전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불교에 대해서 어, 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썼고 바른 번역을 해오고 했지만은 일반 대중들이나 이 정서적으로 불교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잘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게 선불교요. 중국화된 불교. 중국화된 불교. 그것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중국적 사유 안에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모습에 있어서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어. 그래서 불교가 중국화, 토착화됐어. 라는 입장에서는 불교라는 이름이 살았으니까. 배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점이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인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과 온전하겠냐의 문제는 이거는 퀘스천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실은 뭐냐면은 음양의 그러니까 좋은지 아닌지 양면에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인 불교는 왜곡도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또 뭐냐면은 문제점에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육조 해능의 시대만 하더라도 육조 해능의 시대가 어떤 시대죠? 측천무, 측천무 아시죠, 그죠? 측천무 활개를 치던 당나라 시대입니다. 그 당나라 시대에 뭐냐면은 일반 불교를 받아들였던 많은 정서적 감정에 있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냥 건강경을 모티브로 해서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불교를 건강경에 잘 모르는 해석위에 턱 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감정으로 건강경을 읽어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 머무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객관적 사실에 있어서 나는 그 사실을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객관적. 객관적 사실로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사실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죠. 물론 우리가 초기 경전에 코끼리 비유 나오잖아. 장님한테 만져보라니까 귀 만진 놈 보자기라 그러고 다리 만진 놈 기둥이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바라보면 사실이라 할 때도 다 왜곡되잖아요. 사실은 차원에 따라서 사실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죠. 사실은 차원에 따라 다른, 즉 2차원적 사실하고 3차원적 사실은 완전히 다르죠. 2차원적 사실과 3차원적 사실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원에 따라 사실은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3차원적 감각기관을 가진 입장에서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 예,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주겠죠. 예?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 줄 수가 있잖아요. 보시라잖아, 보시. 내가 있으니까 주겠죠. 자, 있는다 할 때 나는 있는다가 요즘 그냥 단순히 있어요. 부자예요. 부자라는 뭐냐면은 입장에서 주죠. 없는 사람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라면 이야기를 해도 내가 부자 입장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거하고 주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돕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돕는다라는 이야기하고 에? 내가 있으니까 나눠준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부자라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예요. 똑같은 준다라는 행위 안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는지. 그러니까 부자다 가난하냐도 사실이잖아. 사실이잖아. 근데 부자나 가난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있는 재화의 양으로 부자라고 한다라는 개념화돼 있지만은 그것이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라고 했을 때 그 부자만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죠.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다. 이거 가난하니까 마음이라도 부자는 게 훨씬 낫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이상하게 합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보살의 자세는 지금 내가 보살이니까 중생한테 보시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해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나눠준다는 것은 나한테 일정 양을 남겨야지.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한테 소용이 더 있겠다. 필요가 더 있겠어. 주는 것도 있겠지. 그럼 보살은 나눠줘야 되겠어. 안 그러면 필요해 줘야 되겠어. 아니면은 지금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것에 의해서 저 사람 더욱더 성장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시라고 했을 때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단 말이야. 주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럼 보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내가 보살이니까 중생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보 같은 생각이지. 그죠? 내가 있으니까 나눠준다고 해도 보살은 문제가
있겠지. 내가 수준이 높으니까 니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 만약에 그러한 관념을 가진다면 보살은 저 사람을 객관적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후에 다른 치를 한 거야. 가난하다든지 없다든지 다른 치를 한 것 아닙니까? 한 것 아닙니까? 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기야 일반 사람들은 있어도 안 주지. 있어도 안 줘요. 없는 척해요. 또 없는 척 하는 게 어? 세상 삽니다. 뭐 자꾸만 웃는데 웃는 사람 싹 다 있는 척이요. 아, 없는 척. 음. 그러니까 이 한 줄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죠. 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을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녀의 문제일 수도 남녀의 문제야. 사람과 사람의 문제야.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면은 남녀의 문제는 대다수 해결됩니다. 근데 남녀의 문제로 가면 이건 차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아니면은 상호 불만이 자꾸만 증폭될까? 예, 남녀의 문제로 가면 뭐냐면 불만이 자꾸만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이 싫어하는 게 남자만 왜 군대 가야 돼? 요즘 남자애들이 싫어합니다. 남자만 왜 군대 가야 돼?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거 왜냐하면 가부장적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남자는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에 있어서 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생각이 난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도 요즘 애들은 아니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어? 뭐 2년은 안 되지만 요즘 거의 2년 가까이 병력의 의무를 진다고 해가지고 저 여자애들 보고 다 사회 진출을 2년 늦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혜택이 뭐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군대 월급 올려주고 내지는 아니 군대 갔다 오면 이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옛날처럼. 근데 그게 이제 그 뭐냐면은 남녀 평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성 측에서 항변하는 게 아니 남자는 군대 갔다 오지만 여자는 애 낳지 않느냐. 요즘에 여자 애 안 낳거든. 출산율 0.7%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데 0.7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칸 위에 있는 나라가 1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둘이 만나가지고 한 명을 안 낳아. 근데 다른 나라는 최소한 둘이 만나면 1점이 한 명, 그다음에 한 명도 낳을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왜 이렇게 심각하느냐의 입장에서 뭐냐면 남자가 이제 결혼하기 싫어하는데 경제적 문제고 다른 문제가 있겠죠. 이건 뭐 이야기하려면은 뭐 나도 뭐다할수 없는 문제라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안 낳잖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내지는 그 진출에서의 상승보다 남자가 훨씬 수월한 것은 여직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회사 가면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은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포진해 있어요. 포진해 있어요. 아직도 관념상 간부 사원은 남자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런 관념들이 팽배하잖아요. 계속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어.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되겠어. 우리나라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 판단해서 뭐냐면은 아니 각기 사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역할 분담. 아니 지금 우리 절도 아유 나도 막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불교 가리키고 나는 앉아서 들읍시다 돌아가면서 하면은 이 되겠냐고. 어.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냐고. 지금 뭐 이게 뭐 유튜브 녹화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기분이 나겠냐고. 이 지금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튜브 하면은요. 조회수 많은 사람들이 신나겠지만 없는 사람은 애가 터집니다. 이거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지. 왜냐니까 전 세계 그냥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이고 앉아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어. 근데 저는 이거 뭐 개의치 않고 그냥 여러분들 바라보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못 오시는 분들 내지는 일부 아는 사람들에 대한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그렇게 속 터질 일이 아니지만은 요것만 전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 터져 죽지. 어. 그러니까 각기 역할이 있는 거잖아. 각기 역할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역할에 대해서 뭐냐면은 다들 잘 조화로워야 대원정사라는 절이 예? 무난하듯이 이걸 갖다가 일방측의 문제다 라고 그냥 전체로 다 그냥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남자다 여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리 선입관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보는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데 익숙할까? 그러면 주관적 진실을 주장하는 데 익숙할까? 그러니까 와스투, 사상, 일이 일어나는 모양새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진실이라고 각자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 입장이라 얘기합니다. 입장. 그 입장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입장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금강경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색성향 미촉법에 개의치 않고 내가 보시를 행하자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객관적 사실을 염두에 두자는 이야기예요. 객관적 사실을 염두에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걸 제발 잘 알자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자는 이야기는 색성향 미촉법을 바라보면서 눈 감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는 거야. 제대로 아는 작업입니다. 제대로 아는 작업.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주관적인 마음이죠. 대상 따라 집착하는 거 주관적인. 여러분들 식성이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게 어느 게 옳은 식성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는 게. 골고루 먹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골고루 먹으려도 골고루 먹을 반찬도 별로 없어. 하나니까. 어. 그러니까 뭐냐면 각기 식성은 각자의 내용이 있단 말이야. 어. 우리 원주가 두부를 막 졸일 때 내가 그 멸치 몇 마리 넣는 게 참 맛있대. 그것도 고기값 한다 내가. 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왜냐니까 그게 어릴 때 먹던 버릇이 있단 말이야.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집안에서 내 집안마다 장맛도 다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력이 있거든. 내력이 있는 대로 입맛도 다 다르잖아요. 입맛도. 그러니까 입맛이라는 것을 계량화시켜 가지고 물론 맛있다 맛없다. 여러분 맛집 가면 다 단짠이지. 맛집 다니면 빨리 죽습니다. 어, 단짠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화시켜 가지고 맛집 말고 이게 뭐냐면은 객관적 사실로서의 맛이다 내지는 음식이다라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주관적인 거지 주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맞는 사람이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은 단짠이에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식당 가서.
그래서 맛집 가면은 내 입맛에 맞죠? 아이고 맛있다 하잖아요. 그 식당 주인은 내 건강을 생각하는 게 지 돈 버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겠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겠지. 아니고 맛이 있다 없다라는 건 철저히 주관적이라는 거야. 철저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저히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이 음식이 맛있네 없네 하면은 그 음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약이겠어. 자기 주관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겠어. 자기 주관적 뭐냐면은 입맛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 그것이 맛이 없다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 양반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 음식을. 그렇게 알면 되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럼 내가 맛에 안 맞으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내 입이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먹어도 그렇게 해. 근데 어떻게 맛이 있니 없니 이걸 더 넣으면 되니 안 되니 지가 만들어 먹든가. 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객관적 사실이라는 부분을 얼만큼 충실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 자기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주관적 진실을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편들어. 에? 그것을 편든다고. 그 편들면서 마치 그러한 몇몇의 주관적 내지는 그것을 편들어 동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에? 세상의 기준인 양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겠죠. 그러니까 보살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색성향 재발 대상을 주관적으로 파악하지 말아라. 그럼 모든 주관적인 것은 안 좋은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사람한테요. 개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사람한테. 그건 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주관적 진실이 그러면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또 말 끝에 그냥 더 진도를 빼시면은 곤란하다. 어, 사람은 어차피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객관적 사실을 사람은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객관적 사실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객관적이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철학적 용어로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것이 대상인데 대상은 사물이라 봤을 때 사물의 그 자체, 물 자체를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그럼 빛이 여기를 두드려서 반사되어 나온 것을 나는 빨간색이라 인식할까? 반사된 거죠. 그럼 내가 파악한 이 대상은 그 대상 그 자체야. 빛이야. 빛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객관적 사실은 어떻게 파악되느냐? 내 주관적 진실을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내 주관적 진실을 에?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 진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에? 잘 들어보는. 에? 그것에 뭐냐? 객관적 사실의 파악 능력이 있는.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둔다면은 내 주관적 진실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적어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해서 길을 열고 있었을 때 내 주관적 진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법에 있어서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행할지니 하면은 해석 간단하죠. 근데 집착하지 말고 보시 한다고 해놓고요. 보시 그 자체도 집착하고요. 물건도 집착하고요. 때도 집착하고요. 공간도 집착하고 다 집착합니다, 사람. 어, 다 집착합니다. 그것이 이럴 때 저럴 때 난 다 유리한 때만 생각하겠죠. 어, 유리한 때만 생각하겠죠. 그것에 있어서 주관적, 자기 이익이 여기서 벗어나오는 게 불교의 가장 기본이죠. 수보리야,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하고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부주어상,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부주어상할 때 상, 뭐 산스크리트 입장에서 니미따 쌍즈냐, 니미따 쌍즈냐. 우리 그 유명한 니미따가 나오죠. 표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겉모양, 모양이라고 모양에 머무르지 말. 모양에 머무르. 자, 여기서 모양에 머무르렀을 때 모양은 지금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 대상이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야. 머무르는 것은 지금 어떻게? 모양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 머무는 것은 그 모양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죠. 자, 색성향 미촉법은 반드시 아니 빛을 신의가 파괴하게 돼 있죠. 색성향 미촉법은 항상 아니 빛을 신의가 파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에 머무르지 않고 니미타 쌍제냐에 머무르지 않고라고 했을 때 모양에 머무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모양의 문제야. 머무는 아니비설 신의의 문제야. 머무는 아니비설 신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머무는 아니비설 신의를 우리는 주관적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색성향 미촉법은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머문다 했을 때 뭐가 머무느냐? 우리가 머무는 바 없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머무는 것을 알아야 머무는 바 없이가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러면 아니 빛을 신의가 머무는 아니 빛을 신의가 머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초기 경전 읽으면서 아니 빛을 신의의 기능에 대해서 육근이라고 하잖아요. 육근, 육근. 6가지 뿌리 근자를 썼는데 중국 번역은 인드리아 기능입니다. 사람한테는 외부 대상 세계하고 접촉하는 6가지 기능이 있어요. 6가지 기능. 그것이 기능이 첫째, 보는 기능. 두 번째, 듣는 기능. 세 번째, 아니비설. 맛보는 기능. 미, 설, 아, 신, 감촉. 의. 이걸 통합하는 기능. 의라는 것은 5감각기관을 통합하는 기능. 요 기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기능이라고 했을 때, 자, 글자 그대로 인들이야 기능이라면 기능을 파악해 봐야 되잖아. 눈이라는 기능이 어떤 건지, 귀라는 기능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 보겠죠. 사람은 대저, 맛보고 뭐냐면 느끼고 하는 것은,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비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했을 때 냄새도 민감하죠, 그죠? 근데 냄새가 킁킁거릴 정도로 민감한 하루 종일 킁킁 안 거리잖아. 자, 이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하루 종일 쓰는 게 뭐겠어요? 눈수죠. 눈 감기 전에 계속 보잖아. 귀는요, 계속 씁니다. 뚫려 있는 한. 그래서 나이 들면은요, 뭐가 많이 망가져요? 눈 많이 망가지죠. 백내장, 녹내장 하잖아. 예? 귀도 많이 망가지죠. 보청기 끼고 나중에 하잖아요. 더 망가지는 데가 있습니다. 의. 지금 제일 걱정이 게 뭐야? 치매잖아. 왜? 눈은 감으면 된다? 귀는요, 의식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 뭐는 계속 써요? 이건 밤에 잘 때 꿈도 꾸네. 의는. 예? 그래서 의는 계속 뭐냐면 사용을 하지. 우리
뭐냐면은 신체 에너지의 25%를 그냥 잡아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따지면은 나머지 심장부터 여기는요. 우리 전구로 따지면은 뭐지? 이건 싹 다 그냥 소켓이야. 안에 그냥 구리선도 있고 뭔선도 있고 전선이 연결돼 있겠지. 요건 뭐죠? 이 불이라니까. 어. 내만 이래 반짝하는 게 여러분도 반짝반짝하고 25% 에너지를 먹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안과 이와 의를 가장 많이 씁니다. 어. 그러니까 실은 기능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파악하는 게 좋겠지. 그 뭐냐면은 기능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머무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하면 뭐에 머무른대요? 안. 눈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내가 눈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볼 수 있지. 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눈의 기능에 있어 첫 번째, 눈은 굉장히 자기적으로 뭐냐면 능동적이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싫은 거는 눈 감으면 되잖아. 어. 근데 귀는 보세요. 귀는 귀는 내가 안 듣고 싶은 소리 안 들려요, 들려요. 내 기도할 때 뒤에서 건강경사 가지고 놀지 마. 뭔 소리 다 들린다고 내 귀에. 그러면은 나는 연주를 하는데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지. 왜냐면 자꾸만 그 소리가 들어오니까 내 귀 리듬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는데 옆에서 삑사리 놓으면은 노래 잘 불러요, 안 불러요? 내 기도할 때 뒤에서 삑사리 놓지 마. 왜? 요거 뚫려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잖아. 에? 들어오잖아. 왜냐면 내가 막을 수가 없다고. 눈은 그냥 뒤돌아보고 안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수동적이라. 어. 자, 여러분들은 능동적인데 의지하겠어요? 수동적인데 의지하겠어요? 둘 다 의지합니다. 특징을 알아보세요. 능동적인데 의지를 많이 해요? 수동적인데 의지를 많이 해요? 네. 능동적인데 뭔가를 파악하는데 의지를 하죠. 예? 근데 이 내가 눈으로 파악한 게 온전한 정보야? 그럼 단편적 정보야? 단편적 정보지. 즉, 내가 눈으로 봤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아, 이것은 분명히 이것이다. 라고 기억해내고 알아내고 하는 것이, 물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뚜렷하게 본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슬쩍 지나가고 본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힘들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이지만은 눈의 정보가 확신까지 이르기에는 굉장히 문제지. 그래서 이 능동적인 눈의 뭐냐면 기능을 보완하려고 어떻게? 수동적인 귀를 엽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게 좋을까? 싫은 소리 하는 게 좋을까? 어. 그래서 귀를 쫑긋하게 떠가지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금방 알아요. 보청기 뭐냐, 귀 먹은 할아버지가 작용하고는 되게 대반에 알아듣는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은요,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눈을 많이 쓰겠지. 아, 과학자들은, 여러분, 과학자들은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귀를 많이 쓰겠어요? 눈을 많이 쓰겠어요? 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관찰해내죠. 어? 실험하면서. 근데 뭐냐면 인문학자들은요, 귀를 많이 씁니다. 저놈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해가지고 귀를 많이 씁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귀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동적, 예? 마음 안에서 수동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수동적 내용. 능동적, 수동적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 자, 의라는 것은 단순히 통합 기능이지. 단순히 통합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후천적으로 눈의 정보를 많이 쌓았다면은 의는 능동적 정보에 입각해서 통합을 많이 하겠지. 기를 많이 썼다면은 예?
수동적 정보에 대해서 통합을 많이 했겠지. 그러면은 비설신 같은 거는요. 비설 그냥 단순히 감각 반응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면은 감각적 정보도 있겠지. 음. 우리가 예술가들이 눈의 기능이나 귀의 기능보다는 예? 감각적 정보가 훨씬 더 많잖아. 우리하고 정보가 다른. 왜냐면은 비설신 하는 것들이 정보가 우리보다 더 탁월하단 말이야. 어. 물론 음악가들은 귀의 정보가 많겠지. 귀가 좀 더 섬세하겠지. 당연히 실은 화가들은 눈의 정보가 더 섬세하겠지. 우리하고 뭐 다른 내용들이 있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파악해 보면은 나는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내가 이미 익숙한 그렇게 훈련된 예? 그렇게 뭐냐면은 강화되어 온 아니비설 신의에 의해서 주관적 정보를 양산시키느냐. 그것을 통합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파악하느냐가 상에 머무르지 않고 고시를 할지. 상에 머무르지 않고. 겉모양에 머무른 데서 나는 뭐에 머물러? 아니비설 신의에 머물러. 아니비설 신의.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나의 안은 이미 자주 이야기하지만 안이라는 기능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향성에 따라 첫인상을 가지겠지. 첫인상을 가지겠지. 자, 눈으로 보고 첫인상을 가지는 경우는 단편적이지만은 뭐냐면은 내가 선호하는 모양새가 있으면은 눈은 첫인상에 빨리 잡히겠죠. 아니, 내가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는 눈으로 봤을 때 그 대상이 확연하게 툭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은 그러한 선호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툭 들어오는 거지. 예. 근데 대체로 우리가 첫인상을 봤을 때 그 첫인상이 예? 뭐냐면 맞아요. 안 그러면 첫인상이 착오가 많아.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첫인상 말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다? 어디에 사세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요? 다 이게 뭐냐면은 지식적 측면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해 주잖아. 그러면 답이 오면 뭐로 들어? 귀로 듣겠지. 귀로 들었을 때 귀는 뭐냐면은 첫인상과 다르게 요것 저것 저것 요것을 마찬가지 정보를 인상과 다르게 많이 들을 수가 있잖아. 다른 정보를 많이 들을 수. 그래서 귀는 수동적이면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나라인이나 내나 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아, 뭐 안 봤어요 하면은 다 찾아내. 근데 귀로 들은 거는요. 아, 지난번에 누가 그랬잖아 하면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귀에 들어온 소리는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 귀에 들어온 소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리라는 것은 지금 있어요. 그때 울리고 사라지는 거야. 그때 울리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귀로 들어온 기능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단편적이겠죠. 귀에 들어오는 정보도. 단편적이겠죠. 이제 그런 기능을 자꾸만 아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부주어상 대상에 있어서 리미다 모양새에 있어서 색이라는 모양새에 있어서 나는 이미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눈의 경향성도 있고 귀의 경향성도 있는 거야. 성이라는 거 소리에 대해서도 나는 경향성이 있겠지. 성이라는 것도 경향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오늘 보살이 트로트 가수를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내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막 설명을
이야기를 진도했는데 나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면은 미안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 트로트 가수 나오는 프로를 안 봅니다 잘. 왜냐니까 내가 매일 트로트를 하거든. 저음급 진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소리 내는 거하고 비슷한 음률의 소리는 그렇게 안 들린단 말이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근데 이야기를 해. 나는 그래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아직도 임영웅이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이름은 알아요. 임영웅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니까. 잘생겼겠지. 그러니까 텔레비 나오겠지, 그죠? 근데 난 몰라. 근데 임영웅 하도 그냥 보살들 봤다. 임영웅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니까 알지. 그 소리는 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양반이 이야기를 막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리밌다지. 리밌다. 기도 어떻게 그걸 파악하는 거잖아요. 어, 리밌다가 있지. 당연히 맛도 아까 있잖아. 리밌다가 맛이 달고 짜고 시작해서 우리가 맛이라는 영역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 다 그것이 있습니다. 응? 있습니다. 우리 맛의 세계 가면은 뭐 과거에는 그게 뭐 근데 요즘 하도 그냥 흔해가지고 평양냉면 하는 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세상의 맛 중에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이 이렇게 좋은 맛인지 몰랐지. 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요즘 나 비싸서 못 사 먹겠더라고. 한 그릇에 15,000원인데 아니 국수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국수는 국수지. 어. 그때 그거 끊은 지가 꽤 됐어요. 너무 비싸. 이거는 도를 넘는다. 과하다. 해서 그냥 나는 그 기분 낼 때는 그냥 마트에 가서 냉면 육수 사다가 소면 삶아 우리 집처럼 소면 천지잖아. 그래가지고 하는데 꼭 계란 삶아가지고 왜 없습니다. 때로는 오, 오이채도 썰어가지고 왜 넣고 이제 그다음에 겨자는 이제 넣어야지. 그래가지고 기분만 내면 되는 거. 음.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맛이라는 거지. 맛이라는 거. 리미따잖아. 리미따. 다 리미따가 있어요. 리미따. 여러분의 생각도 내가 의하는 거. 의도 리미따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자동적 사고 내지는 사유의 구조가 이미 딱 틀져져 있거든. 사유의 구조가 틀져져 있다면 그건 리미따가 있죠. 그 모양새가 그걸 바라보는 그 리미따를 부조상 그 리미따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어 안 벗어나겠어요?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비설 심리에서 그 경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나는 윤회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아니비설 신의는 지금 내가 뭐 능동적, 수동적,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아니비설 신의는 뭐 때문에 아니비설 신의가 강화돼 왔어? 생존 때문에 강화돼 왔습니다. 생존 때문에. 생존이라는 것은 나한테 가장 기본적인 이기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기심. 그러니까 아니비설 신의는 뭐 때문에 발달했어? 이기심, 생존. 생존이기 때문에 계속 강화되어 온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경향성을 넘지 않으면 윤회를 피할 수가 없다. 윤회를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니비설 신이 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니비설 신의가 개인적으로는 개성이죠. 각자의. 왜냐면은 개성, 감정, 각자의 고유한 감정이나 개성을 가지고 아니비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고집하면은 예? 상호 소통하고 더욱더 뭐냐면은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불리합니다.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혼자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인화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집은 그런 사람 없는데 어떤 단체에 가면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다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절에서는 뭐 고집 부려봐야 수현신 보살이 커피 산다는 걸 끝까지 고집 부리고 어, 고집 부려봐야 뭐 그런 거지. 근데 와 없노. 뭐냐면은 그것 말고는 없잖아. 근데 자기가 그냥 모든 걸 다 하고 자기 뭐냐면은 그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은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 짜증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왜? 그 경향성이 지나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이기가 지나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이기라 그래요. 어?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기심을 부리는데도 그 사람은 내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희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다른 부분이 있지. 그래서 니미타 쌍전야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니미타 쌍전야 가지고 뭐 표상이니 뭐니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뭐 복잡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리미터 상징화. 모양은 내가 어떻게 못 바꾼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어떻게 머무르고 있느냐, 어떻게 집착하고 하냐 했을 때 내 집착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아이고, 왜 그런가? 만약 보살이, 약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란다면은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했을 때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의 문제? 내 주관적 경향성의 문제라니까. 그 주관적 경향성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려면은 기복덕이 그 복덕이 불가사야.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지는 가만히 냅두고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대상에 집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집착이 있는 거라니. 자기한테 어떤 집착이 있느냐? 생존 이기에서 비롯된 아니비설 신의가 집착이라니. 생존 이기에서 비롯된 아니비설 신의가 집착이야. 내가 그렇게 본 것만 맞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들은 것만 맞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봐야 유리하고 내가 그렇게 들어야 유리한 거야. 내가 그렇게 봐야 유리하고 내가 그렇게 들어야 유리하고 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냥 3일절로 일장기 걸고 어, 어, 아니, 너무 지역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정신 나간다니까 사람이 왜 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문제가 그 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문제거든.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상이 즉 일장기가 잘못된 거야. 일장기가 뭐 일본 나라 국기잖아. 일장기가 잘못된 거야. 그럼 그 사람의 그렇게 생각한 아니비설 신의의 경향성이 문제야. 경향성이 문제라니까. 상에 자꾸만 상에 집착하죠. 집착의 내용이 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상을 버려라, 상을 버려. 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경향성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을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불교 용어는 잘된 용어요. 못된 용어야. 잘못된 용어입니다. 지 자체가 상이에요. 지 자체가. 어? 지 자체가 이긴데 뭘 갖다가 상을 버려 대상을 버릴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상을 버려라 상을 버려라니까 뭐 친구 버리고 가족 버리고 뭔 버리고 뭐 싹 다 버리는 게 그냥 불교인 줄 알고 떠나는 게 불교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부주의사인데 부주 상에 머무르는 놈이 누구냐니까 나라는 그것이 내 이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머물러 왔다. 충실하게.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요. 아니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부처님 일체난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네 세계의 전부라는 거야.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한들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한들 내 아니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세계요? 세계 아니지. 그게 세계의 전체야. 그게 일체요. 그게 일체라는 얘기는 그게 네 문제의 전체라는 거야. 네 문제의 전체라는 거야. 다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만나지.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불편한 거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네. 불편한 거 색 안 보면 됩니다. 들은 거요. 못 들은 척 하면 됩니다. 외면하면 되는 거. 응. 냄새? 그런 분위기? 아이고, 그냥 넘어가면 되죠.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나 몰라. 나는 그게 관심 없어. 향. 예?
그래놓고 그냥 눈 뻘겋게 뜨고 그냥 명품 그렇게 쫓아다닌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색성향 미촉법에 내가 어떤 뭐냐면은 마음을 싣고 있는지를 잘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안이비설 신이가 내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불교 공부의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근데 그냥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불편하지. 난 더 불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불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 이야기 안 하랍니다. 3월 첫 이제 3월 들어가 춘3월인데 왜 그러냐니까 세상은요. 제가 맞다. 제발 불교를 원 플러스 원 불교 하려지 말아요. 지는 가만히 내비두고 어디 도를 얻었으면 도 얻는 거 아닙니다. 도 얻는다면요. 나는 가만히 내비두고 얻는다, 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도 닦는다 하잖아요. 나하고는 관계없이 도가 있어가지고 닦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도는요. 도는 닦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도는 길도잖아. 길도자잖아. 도는 얻는 거에서요. 닦는 거에서요. 여러분 도로공사예요? 도를 닦게? 예? 예?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나라의 무슨 관리입니까? 도를 길을 얻게? 길은 가는 겁니다. 길은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길은 가느냐 마느냐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도를 닦는다. 초기 불교 번역하신 우리 스님들도 자꾸만 이놈은 그냥 도 닦는 거예요. 그냥 하도 그냥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도를 자꾸만 닦는다는데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도는 가는 겁니다. 길은 가는 거예요. 길을 가면은 여러분 이미 출발해서 그 길을 가는 순간 그 길의 도상은 항상 길이 그냥 그 자리에요. 달라져서 진행되는 거야. 달라져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 정견하니까 되게 정견도겠지. 바른 견해의 길을 가야 되겠지. 아이, 도자는 다 빼버렸잖아. 바른 사유의 길을 가야 되겠다. 바른 언어의 길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바른 견해의 길을 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견해는 계속 달라져 왔어요. 어떻게 여러분 10대 때 견해하고 20대 견해하고 지금의 견해가 같겠어요? 다 다르죠? 좋아졌어요? 더 악화됐어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난 더 좋아졌다 봐. 그래도 우리 한 세월이 있는데. 예? 견해가 뭐냐면은 달라졌잖아. 견해가. 그때 견해하고 다른 견해지. 그 견해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견해가 달라져서 처음 내 사유의 폭하고 생각의 폭하고 지금 사유의 폭은 달라져야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매주 앉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쓰는 언어의 씀씀이도 다 다르겠지.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내 언어, 사람이 저 사람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살구나 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사람의 언어는요. 언어 역량이 달라요. 언어 역량이. 그래서 언어 역량이 다른 게 첫째, 할 말, 안 할 말 가립니다. 첫째, 할 말, 안 할 말 가리고 두 번째, 때와 장소를 가려요. 세 번째,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가려요. 네 번째, 네 번째, 그런 부분에 시적절한 이야기를 한다고. 부처님 이거보다 더 길게 말씀하셨는데, 어? 그게 바른 말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서의 언어의 격조도 있겠지. 언어의 격조도 낱말 쓰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에? 생각을 얼만큼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어? 생각을 하고 사는지 딱 나온다니까. 그게 그런 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저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말했겠어요. 한참 있다 말했겠어요. 한참 있다 말했지. 그냥 시장 끄트머리 살다 보니까 아침 눈두병 그냥 욕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내가 욕을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부처님이 한 방에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고친 게 아니라 정법진언이 고쳤지. 예. 한 방에 또 고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 사용이 달라졌지. 부처님 경전 읽으면서 언어 사용은 더 달라졌죠. 언어 사용은 더 달라져. 언어도 길이 있단 말이야. 이 길이랑 가는 거야. 달라지는 거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도 닦는 거야.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견해의 측면에서, 사유의 측면에서, 예? 언어의 측면에서, 행위의 측면에서, 내 역할의 측면에서, 예? 내 노력의 강도의 측면에서, 내 마음의 뭐냐면은 평안과 안온의 측면에서, 내 기억의 측면에서 다 바뀌는 게 그게 팔정도라니까. 자꾸 닦아 닦기는. 뭘 자꾸 뭐 얻는다 그래. 얻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달라지고 난 다음에 이 결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게 얻은 거예요? 나지죠. 그냥 나지. 아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얻은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안에서 이 순간의 결과예요. 이 순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나야. 그냥 나잖아. 이 나는 계속 이대로 있을까? 달라질까? 또 달라지잖아. 그래서 뭐하라 그런다니까. 내가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뭐하라 그런다니까. 근데 이걸 자꾸만 그냥 닦는다 하고 그냥 어디 그냥 뭐 더 높은데 그냥 어? 지구한 무슨 경지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하니까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빛을 신이가 바뀌는 겁니다. 아니 빛을 신이가 바뀌면 당연히 색성향 위촉법이 달라지겠지. 내가 만나는 체험하는 대상 관계가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대상 관계가 다 달라지지. 응? 아니 집에 가서 눈 뜨고 남편 봐요. 남편 보면은 그냥 그 전에 그 사람이에요. 달라졌어요. 그 전에 그 사람은 여름 불교 공부 안 했다니까. 미쳤지? 왜 달라졌어요? 남편이? 그 사람도 달라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주관이 달라지긴 달라진 것 아닙니까? 내 주관이 내 아니빗을 신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것 아니오. 에? 대상이 달라진 것 아니오. 그 공부라니까. 그 공부. 상에 집착하지 머무르지 않고. 그때 상에 머물러요. 어떻게? 아유, 저 인간은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시하면은 그 복덕은 불가사라기. 그 복덕이라는 것은 복, 임시적 결과. 그때 순간순간의 과정상에서의 임시적 결과. 덕, 그 결과는요. 모양새로 나타나지만은 덕. 예, 그 모양새 말고 그 우리가 막 불교에서 많이 성품 이야기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한 성품, 아량. 예? 아량. 그러니까 소위 해서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표현도 안 쓰는데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덕이라는 것은 예,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내가 보고 수용하고 느끼고 다 할 수 있는 게 구나라고 해요. 구나. 구나가 뭐냐니까. 구나가 뭐냐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게 복 달라지고 복 달라지면 달라지죠. 어느 날 나는 지질이 궁상 살았는데 내 아는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냥 세월이 그래서 이 양반 그렇게 뭐 머리를 이게 약삭 바른데 그냥 그만 해가지고 구차하게 살았는데 딸이 시집을 잘 갔네. 딸이 강남에 빌딩 있는 사람한테 시집 갔고 강남 빌딩 있는 자식하고 연애를 가 시집을 간 거야. 시집 잘 갔죠. 사이덕을 보는 거야. 사이덕을 보는데 세상에 자기 사돈이 빨리 죽었네. 사오는 젊은데. 졸지 어떻게 해요? 그 빌딩이 자기가 관리도 하고 그냥 집건 아니지만은 사거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버스 타고 다니면은 어느 날 택시 타고 다니더라고. 저 사람이 형편이 나아졌네 했더니 나중에 갑자기 그냥 좋은 세단을 끌고 쫙. 이야, 팔자가 저래 바뀌나. 예. 그게 복이죠. 근데 그 복은요.
왔다 가지. 그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자,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운 좋게도 횡재수가 생겼는데,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은 횡재수가 생겼는데 마음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더 쪼잔해. 어? 뭐 하고 있어? 덕이 안 바뀌어. 왜 그래요? 세속적 복이기 때문에. 출생한 적 복은요, 덕을 받고 마음의 밑바탕 아량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의 체험의 강도가 달라져. 그래서 복덕 이야기는 가면 갈수록 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복덕은.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 사회에서 인간 개개인의 힘이 뭐 있겠어요? 인간 개개인의 힘이 뭐 있겠어요? 아니 지금 뭐지 잘났다고 뻥뻥대는 되는 사람들 저 무인도에 떨어뜨려 놔봐요. 생존력이 다 있는가? 난리 납니다. 인간이 요렇게 뭐냐면 한 마을을 이루고 한 사회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면서 어떤 힘을 가지는 건 지임이겠어요. 그 집단의 힘이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 그걸 모르고 마치 그냥 착각한 직근양 착각한다. 응? 하무시비롱이지. 그걸 모른다고.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서 한 직근양 착각한다고. 왜? 적어도 개별의 덕이 우리 사회 덕보다 못하는 거야. 응? 개별의 덕이 사회 덕보다 못한 거지. 참 처참한 수준이지. 처참한 수준. 왜 그러냐? 그냥 어떤 세속적 찬스만 생각하고 그런 이기적 그냥 탐닉만 했기 때문에 덕이 넓혀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게 예? 지구 44억 년에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지구가 44억 됐다고. 지구 나이가 44억이요. 그러면 호모사피엔스 나이는 100만 년이 안 됩니다. 100만 년이.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로 보면 100만 년의 나이는요. 100만 년은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나이에 최종의 산물이 지금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조화를 잘 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들 행운하지. 막판에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인생을 산다는 행운하지 다. 그 다 행운한데 지가 행운한 줄 모르고 에? 그 안에서 그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지.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나 에? 덕을 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복인인지도 몰라요. 에? 복인인지도 모르고 구나 덕으로 여러분 물그릇이 커야 물을 뜰 것 아닙니까? 물만 바라본다고 어떻게 그냥 에? 덕. 산스크리트 구나 덕. 음. 그러니까 물그릇이 커야 될 것 아닙니까? 물그릇이 커야 뜨듯이 물만 바라보면 뭐해? 아니 목말라서 물을 바르게 물 먹었다. 또 길 가다 보니까 물 떠가지고 내가 그릇이 있으면은 다음에 물을 오래도록 못 빠뜨려도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잖아. 그게 덕의 힘이라는 거예요. 덕의 힘이라는 것이. 근데 어떻게 계속 물만 찾아라 다니면 그건 바보지. 응? 계속 그게 뭐냐면은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동양 언어로 덕이라는 것은 쌓는다는 뜻이거든. 쌓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 동양 언어에서의 덕이나 산스크리트 군화나 똑같은 그건데 그 진정으로 그 쌓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바꿔서 그러한 성향이나 성품이나 예? 그런 가능성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찬스를 지구 44억 년에
마지막 100만 년에 어떻게 운 좋게 포함돼 가지고 아니 부처님 지금 어? 깨달으신 지가 지금 2500년, 2600년이 채 안 됐는데 2600년 그 사이에 운 좋게 태어나 가지고 이것을 봤으면은 아니 내 지금 뭐냐면 참 인생을 살 수 있는 어? 참 인생을 살아야지. 맨날 그냥 어? 이익이나 쫓고 이익이나 쫓다가 나중에 외로워가지고 아무도 누구는 안 찾아오네, 누구는 나를 알아주네, 많으네, 누구는 비유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저렇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나 우리 아버지 못 만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평생을 보낸다는 건 얼마나 처참한 일이냐고. 어. 왜 그래? 상에 머물러서 그래. 대상을 객관적 대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주관적 진실이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그 상. 네? 여기서 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냐면은 머무르는 그 마음,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전혀 발전을 못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보살은 일상적 삶의 보시니까. 그러면은 그 복덕이 불가 사량이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등 이야기하려고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건강경이 유명하는 동쪽 허공이 사량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느냐는 표현으로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초기 물전상에서는 자비 사가지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많이 투사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핵심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진실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주관적 진실이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러니까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는 내 뭐냐면은 능력 이런 것이 지혜를 가로막고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조금 더 간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서로 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그 관념을 개념화해서 그것을 신념화 하는데 있다. 신념화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러한 관념,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고 주관적 진실을 파악하는 그러한 관념은 생존적 이기에서 오는 나의 업의 경량성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업은 어떻게 우리한테 쭉 일어나느냐 이런 이야기가 차츰차츰 더 진행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